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들 보이시죠? 화면. 네, 고맙습니다. 자, 미라클웨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강사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124번째 강의. 많이도 했다. 124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주도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잘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이 내 인생 최고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나는 환한 표정과 자신감 있는 언어로 맞추면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항상 긍정성을 가지십시오. 알아시죠? 내 마음밭에 긍정성을 매일 심지 않으면 저절로 부정성에는 접촉가 잘 안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요거 1, 2, 3번 했죠. 오늘은 이제 4번을 할 건데 4번이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을, 오늘 수업 내용을 잘 깨우치셔갖고 오늘부터 실제 행하시는 분은 장담합니다. 음, 잠깐만요. 왜 이 시간에 전화가 왔지? 여보세요? 지금 수업 중인데? 네, 지금 수업 중인데 이 시간에 우리 전화하셨네. 네 번째 내용을 다룰 건데 오늘 하는 내용을 잘 깨우쳐서 실행하시는 분은 어, 아주 빠른 속도로 자기의 이제 재산이 불어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되는 비법인데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특히 오늘 늦잠 안 자고 이 새벽에 들어오신 분들은 잘 살게 되실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아마 올해 했던 강의 중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재산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다룰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어제 했던 내용을 잠깐 써보려면은 감사할 때 즉시 감사라 그랬죠? 네, 감사할 때 즉시 감사, 미안할 때 즉시 사과, 누군가 사랑스러운 마음을 때 즉시 표현하고 항상 나쁜 거는 미루고 좋은 거는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바보들은 반대로 하죠. 타령, 원망, 저주, 미움을 직시하고, 그렇죠? 고마운 거는 미루고.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좋은 거는 바로 하고, 나쁜 건 미루는 거죠, 항상. 자, 그리고 감사함을 충분하게 표현하라 그랬죠. 어저께 여러분들 이래근 팀장님 다행스럽게도 내가 방송을 안 올려서 못 봤을 때도 저녁 때 전화가 왔어. 그나마 다행이었어. 전화 안 했으면은 목이 끊길 뻔했는데. 하여튼 감사함을 충분히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감사한데 제대로 표현하는 게 빚지는 거다.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이거 표현할 때 것이 뭐라 합니다. 감사함에 비례해서 감사 표현을 한다. 그렇죠? 특히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돈 아깝다는 생각 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돈은 아까운데 뭔가 선물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선물들이죠. 그거는 여러분들 그게 다 드러나.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하지 마세요, 그냥. 보면은 그래서 선물은 해야 되는데 돈은 아까우니까 진짜 보면은 어? 진짜 돈 주고 안 살 것들을 막 선물하는데 하지 마,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역효과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얘는 나를 모르는구나, 수준을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돈 아깝다는 생각하면 환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돈이 본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상대방한테 그대로 느껴져. 그대로 느껴져. 받는 사람한테 나는 당신한테 사실 선물 주고 싶지는 않은데 돈도 아까운데 그냥 억지로 줘요. 이런 마음이 그 느껴진다니까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왜 그 돈이 없냐면요. 돈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단 말이죠. 돈의 속성을 몰라서 그렇다고. 자, 오늘 그걸 배울 건데, 이 돈이 본심을 드러낸다니까. 여러분들의 본심을. 이 되게 무서워,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어도 통장에 돈이 없고, 계좌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왜? 돈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그걸 다룰 텐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얼마나 쓰는지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말을 믿을 필요 없어. 돈 쓰는 거 보면 아는 거야. 얼마짜리 밥을 사는지, 선물을 해도 얼마짜리 선물을 보내는지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가족 제외하고, 사람들한테 100만 원 넘어가는 선물 받아봤다. 100만 원 넘어가는 선물. 있어요, 없어요? 자, 나는 가족하고 지인한테 500만 원 넘어가는 선물 받아봤다. 또,
나는 가족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한테 1,000만 원 넘어가는 선물 받았다. 저는 1,000만 원 넘어가는 선물까지 받아본 사람이에요. 이거야, 이거. 저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저 여러분도 올해 초에 현금으로 1,000만 원 받았어요, 선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현금 1,000만 원을 선물로 받은 거야, 현금을. 작년에는 몇백만 원이 넘어가는 선물도 받아보고.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왜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비싼 선물했느냐? 더 비싼 걸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그 사람들한테 더 비싼 걸 해서 그런 거야, 이게 여러분들. 물론 나는 금전적인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비즈니스적인 걸 내가 해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선물할 만한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얼마나 쓰는지 뭐 아주 냉정하고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놓고 밥 살 때는 김밥 한 줄 사. 여러분 이게 말이 맞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야. 돈에 본심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주,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돈은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요? 돈은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는 본심. 본심을 정확히 냉정하게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돈은 굉장히 냉정. 너무 몸소리치게 냉정한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 제가 재테크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여러분들 몇 번 했죠? 남녀를 불문하고 45세가 넘어가면 통장장과 인격이 된다니까. 이거 얼마나 뼈 때린 얘기입니까? 이거 얼마나 냉정한 얘기예요. 그쵸? 그러나 부인할 수는 없어. 부인할 수가 없다고. 남녀를 불문하고 45세가 넘어가면 통장장과 인격이 된다니까. 맞죠? 서울대공고대 나왔으면 뭐 합니까? 50 넘어도 월세 살면 망한 거예요, 이거. 응? 네, 고객입니다. 중졸이에요, 중졸. 중졸인데 건물 3개 갖고 있어요. 성공한 인생이잖아. 자본주의는 이런 주의예요, 여러분들. 남녀를 불문하고 45세가 넘어가면 통장장과 인격됩니다. 굉장히 돈은 냉정한. 응? 자, 3번. 돈은 지극히 객관적이에요, 특징이. 너무 객관적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임금, 수당, 몸값, 얼마나. 인간의 가치는 돈으로 평가돼요. 이거 얼마나 냉정, 객관적이잖아. 어? 얼마짜리 인간인지는 급여 보면 하는 거야. 연봉 보면 딱 나오잖아, 연봉 보면. 연봉 4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1억짜리. 여러분들 이번에도 보세요. 응? 그 고유가 지원금도 지금 1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먼저 나오잖아. 그래서 정확히 나는 또 못 받지 이런 거. 왜냐면 나는 그 소득이 상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나는 고유가 지원금이 이런 거 받을 수는 없어요. 사실 안 받아도 돼. 없는 분들이 받으셔야 되니까. 근데 임금이니 수당이니 몸값이니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되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수당으로 여러분들 실적이 평가됐잖아. 맞죠? 다 그렇잖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돈의 3가지 속성을 정확히 해야 돼요. 첫 번째, 돈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니까. 본심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돈은 굉장히 냉정해요. 굉장히 냉정. 그다음 세 번째, 돈은 지극히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는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고객들이 보험요금인들을 자꾸 피하고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본인의 경제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보험처럼 피곤한 상품 없어. 한 번 사는 것도 아니지, 당장 혜택 있는 것도 아니지, 한 번 계약했다 그러면은 5년, 10년, 심지어 20년, 30년 보험료를 내잖아. 그러니까 경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보험을 되게 싫어해. 칭이. 직업이 불안하고 경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보험쟁이 만나는 걸 두려워한다고 해. 경제력이 들어가잖아. 뻥을 못 치잖아. 그죠? 심지어 내 통장 잔고에 30만 원 없는 것도 들통나. 왜? 보험료가 안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급 마감할 때 알게 되잖아. 이 사람 통장에 단돈 20만 원도 없구나. 그렇죠. 월말인데 드러난단 말이야. 실체가 드러나. 그래서 고객들이 보험요금인들을 피하고 꺼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실체가 드러나. 경제력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에 가장 사람을 적나라하게 평가하는 게 보험이에요, 여러분들. 몸을 평가하고 경제력을 평가하잖아. 일단 경제력이 없으면 보험 가입 안 돼요. 몸이 안 되면 보험에서 거절해 버리잖아. 그쵸? 사람들은 모를 거야, 아마. 보험사에서 거절당하는 고객의 마음을 모를 거.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지. 우리는 그냥, 에휴, 내가 계약을 못 하나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당하는 사람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이 소비자가 피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돈이 있는 곳에 본심이 있고, 돈을 쓸 때 인품이 드러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따 강연 올려드리겠지만 명심하셔야 돼요. 돈이 가는 곳에 마음 가는 곳. 그래서 돈이 가는 곳에. 여러분, 잘 보세요. 아침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 돈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아침마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차 운전하고 도대체 어딜 가냐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돈이 가는 곳에 마음 가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돈이 가는 곳 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돈이 있는 곳에 본심이 있는 거.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날 외출을 하는데 아주 비싼 선물, 비싼 팔찌나 아니면은 브로치나 아니면은 목걸이나 해서 어디로 마음 갑니까? 거기 마음이 있는 거야. 맞죠? 거기 마음이 있잖아. 내가 아주 오늘 비싼 옷을 입고 있어. 거기 마음이 가잖아. 그리고 거기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조심하게 되잖아요. 거기 본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본심이 있기 때문에. 응? 여러분들, 여자분들 특히. 그죠? 그다음 돈을 쓸 때 보면 인품이 들어간대. 쓸 때. 그래서 인품이 드러나요. 어떻게 쓰는지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 흥청망청한데 쓰고, 지 과시하고 하는데 돈 쓰는지, 베풀고 돕는데 돈 쓰는지, 딱 보면 드러난단 말이야, 이게.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요, 그냥 돈 어떻게 쓰는지 보면 돼요. 여러분들 다 필요 없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요, 말을 믿으면 안 돼. 항상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달라. 사람들은요, 하는 말하고 행동하고 다 달라.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돈을 어디 쓰는지 가만히 보면은 적나라하게 드러나. 적나라하게. 응, 이걸 잘 보면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삶을 허투루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많이 보세요. 돈 벌기가 쉬워요? 얼마나 어려워, 돈 벌기가. 맞죠? 근데 그 힘들게 번 돈을 허투루 쓰고 앉아있어. 허투루 산 사람이야. 응? 아셨죠? 돈 벌기가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근데 돈을 허투루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인생도 허투루 살았다는 뜻이에요. 해볼 일 없다는 뜻이야. 돈을 인색하게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삶도 정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차가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남한테 베푸는 거 아까워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두고 병 들고 그래도 치료비 한 번 안 내주고, 얼마나 걱정.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정하게 살았다는 뜻이야. 인색한 사람은. 음. 그러면 세 번째 뭐야? 돈을 훌륭하게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도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돈은 벌 때가 아니라 쓸 때가 더 중요한 거라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벌 때가 중요한 건 아니야. 쓸 때가 더 중요한 거야. 쓸 때 이 쓴 걸 가만히 봐야 되는 거야. 쓸 때. 거기서 그 사람의 모든 게 실체가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자가 되려면요. 돈을 잘 쓰는 법부터 배워요. 네, 왜? 돈은 누구나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잘 쓰는 방법은 소수만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이거 깨우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좀. 돈은 여러분들 누구나 벌어요. 구두 닦는 사람도 벌고, 심지어 거지도 벌어. 누구나 벌 수 있지만 돈을 잘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부자가 되려면 돈을 잘 써야 돼요. 이게. 왜 이 부자의 자식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재산을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부자의 부모의 돈 쓰는 방법을 배워서 그런 거예요. 보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그렇다고 무슨 막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먹고 살 만한 사람이니까. 우리 딸아들은요, 아빠가 술, 담배, 돈 쓰는 거 본 적 없었어.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쵸? 거의 본 적 없단 말이야. 그리고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 본 적이 없어. 근데 보세요. 얼마 전에도 봄이 될 거니까 우리 애들 보약을 줬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보약 같은 거 아끼지 말라고. 우리 집은요, 몸에 관련된 거, 자기 자신 개발하는 거에 돈 아끼지 않습니다. 학원은 무조건 비싼 거. 야, 네 능력대로 비싼 데 다녀. 걱정하지 마. 제일 좋은 데 다녀.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 오빠는 항상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돈 안 아끼는구나. 그런데 내 몸 망치는 건 돈 절대 안 쓰잖아. 그쵸? 이걸 배우잖아, 지금. 계속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딸아들은 보세요. 커갖고 자기 자신 신세 망치는데 막 이상한데 돈 쓰는 애들 보면 가까이 못하게 돼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돈 쓰는 법을 배워야 돼. 돈 쓰는 법.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배워야 돼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쓸데없는 돈 절대 안 쓰거든, 우리 집은요. 필요성 있는 데서 아끼지 않는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보약 제일 비싼 거 하라고. 제일 비싼 거 하나라고. 그런 건 돈 아끼면 안 된다. 왜? 아니, 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얘들이 키가 1cm만 자라면 돈 뭐 100만 원이 아깝나. 맞아 안 맞아? 지금을 놓치면 키가 다시 안 자라잖아. 그 지금 1, 2cm 자라는데 그 보약이 도움이 된다면은 돈백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아껴?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잖아.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한다.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감사함을 이벤트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정례화 시켜야 됩니다.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감사를 이벤트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표현해야 돼.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그때 둬야 된다는 뜻이에요. 1년에 매년 그게 명절 때든 뭐든 이렇게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만한 사람들. 고객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야. 물론 고객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한테는 내가 평생 감사를 표현하거나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을 곁에 만들어야 되거든. 이게 핵심이거든, 이게. 그럼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다 더 큰 투자는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번에 내가 여러분들 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벌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그 주식 방송 같이 했던 애 있어요. 동탄에 사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1월 달에 잠깐 만났는데 형님 SK 하이닉스 무조건 100만 원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고로 그 친구는 SK 하이닉스 4만 8천 원부터 들고 있던 애. 얘보다 대한민국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걔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걔한테 정기적으로 이렇게 선물 같은 거 해줘. 걔는 절대 비싼 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거는 애가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선물해주고 저번에 갔을 때도 뭐 몇만 원짜리 뭐 들고 갔을 거야. 얘한테 내가 투자한 금액이 돈 쓰는 금액이 돈 1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돈 10만 원도 안 되는데 얘 그 말 한마디 덕분에 내가 수익을 몇백 배를 봤다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과 좋은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투자는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사람 하나 잘못 사귀어가지고 이상한 거 배워서 신세 망치는 사람 많죠. 사람 하나 내가 잘못 알게 돼갖고 사기당하거나 돈 날리는 거 많죠. 그만큼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잘못 만나 결혼해갖고 얼마나 개 고생을 하고 원수 짓고 살아. 맞죠? 얼마나 많아, 주변에. 그 반대로 나에게 긍정적인 그런 것을 주는 사람을 하고 오래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가계부에 보면은요, 제가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의 리스트가 아예 따로 있어요. 매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생각날 때마다 뭐 보내주고, 전화도 해주고, 이렇게 십몇 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진짜 재산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리스트가 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만드셔야 돼요.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더 큰 투자는 없습니다.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한 부의 법칙이에요, 이게. 여러분, 좋은 사람에게 돈을 쓰면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돈이 강력한 이유는 이 돈은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좋은 사람한테, 내 말대로 한번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한테 돈 써보세요. 반드시 뭐가 나. 훌륭한 뭐가 들어오든지, 또 똑같은 선물이 들어오든지, 항상 좋은 사람한테 돈을 쓰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 돈이 강력한 이유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니까. 반면 여러분들, 나쁜 사람에게 돈을 쓰면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한번 내 말대로 해봐요. 주변에 술주정뱅이한테 술 한번 사보세요. 그래 여지없이 또 술 사달라 그럴 거예요. 여지없어 이거는요. 얄짤없다고. 응? 맨날 도박하는 사람들 돈 한번 빌려줘 보세요. 또 몰려 도박하고 싶다고 돈 갚으려고 하고 여러분 나쁜 사람한테 돈 쓰면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어? 특히 여러분들 내가 맨날 하지 말라고 금기시하는 게 있는데 보험료 대납 요구해서 대납하죠. 반드시 나쁜 일이 일어났어. 좀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 왜? 보험료를 대납하는 사람들은요, 대납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 보험료 대납할 계약 받죠. 보험료가 파는 내내 곤욕을 치르게 돼 있어. 이건 얄짤없어요, 이거는. 안 되는 행동인 거야.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서까지 그 계약을 하지 마세요. 불법적인 행동인 거야. 국가가 그 많은 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쵸? 나쁜 사람에게 아마 돈을 써보세요. 나쁜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 돈이 강력한 이유는 선악을 따지지 않아. 무조건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 내가 돈을 쓴 것만큼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 뭐가 들어오듯이 이 돈이 강력한 이유는 선악은 안 따져요. 나쁜 데 돈을 쓰게 되면 나쁜 일이 일어나게 돼 있고 좋은 데 돈을 쓰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니까. 거기에 매개체가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좋은 일을 일으키는 사람한테 돈을 쓰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니까. 좋은 일을 공유하게 된다니까. 나쁜 일을 자꾸 벌리는 사람한테 돈을 쓰게 되면 나쁜 일이 나한테 번진다니까요. 이게 웃기는 거야. 돈 쓰고도 나쁜 일 생긴다니까.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과 밥 먹은 거야. 그러다가 이상한 얘기 들었지. 그러다가 거기에 투자하거나 해서 결국은 전 재산 다 날리잖아.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우치셔야 돼요. 오늘 이 강의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 학습 링크 올라오면 이게 계속 반복해 들으시면서 깨우치셔야 돼. 이거 몸을 행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는 돈 주고 사서 써보면 알 수 있듯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돈 써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돈도 써보고 뿌려보고 하냐? 써보면 알아. 너는 여기까지구나. 그냥 알아요, 그냥. 느낌이 있어. 이것도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해봐야 돼. 이걸 단박에 깨우칠 수 있었으면 다 보여냈지. 다 잘해놨지. 자꾸 해봐야 돼. 똑같은 걸 사줘도 반응이 다 다른 걸 알 수 있어. 똑같은 거를 10명, 20명한테 쫙 뿌려보잖아요. 그러면 알아. 아, 너는 뭐가 감사한지는 아는구나. 그쵸? 근데 그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걸 알 수 있대. 어? 그래서 자꾸 돈을 써보면 아는 거야. 안 써보면 몰라. 내가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자꾸 써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물건이 아닌지. 자, 이거를 여러분들 성경에 얼마나 예술로 표현되느냐. 내가 성경 말씀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를 크리스천들도 모르는 경우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게 마태복음이라는 데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5을 줬더니 5을 남겼고 2달란트 받는 자도 또 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겼으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돌아온 거야. 야, 어떻게 됐어? 결산해보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근데 이게 뭐야 5달러 줄 때 5줘 그러니까 더 맡기잖아 그죠? 내가 너한테 이제 더 맡길 테니까 넌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2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걸 맡기리.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1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문장 굳은 사람 뭐냐면 당신은 모진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1달 동안은 당신은 모진 사람이라서 내가 이 돈을 잊어먹으면 나를 아주 작살낼 것 같아갖고 내가 겁나갖고 주인 욕한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 두려워해서 내가 당신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다고. 당신 거 갖고 왔다. 당신은 모질고 아주 빡센 사람이니까 내가 이 돈 잃어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갖고 내가 땅속에 묻어놨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는데도 그래. 네 말 맞다나 나는 모진 놈이라. 그런데 왜 내 돈을 응? 그러면 취리하는 자. 그러니까 이자 받는 사람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지 그걸 왜 땅에 묻어놨냐고. 응? 내가 이렇게 악질이고 지독한 놈인 거 알았으면은 그 돈을 갖고 저기 뭐야 사채업자한테라도 아껴갖고 이자라도 막 튀어나오게 만들어야지. 넌 어떻게 원금 그대로 갖고 왔냐고. 너 그 1달란트 뺏어갖고 열, 열 달란트까지 갖다 주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재산을 불려주는 사람 곁에 두면 부자가 되고 내 재산을 축내는 사람 곁에 두면 가난한 사람을 산다는 뜻이야. 이게 오늘 가장 핵심 내용이야. 여기서 여러분들 이 감사함을 내가 왜 표현하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거 꼭 유형을 돈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요, 뭘 하나 100%도 항상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 더 큰 나한테 비즈니스 기회나 이런 걸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지금 수십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는 거야.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어.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가난한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의 돈을 축내는 사람을, 그러니까 죽도록 일해 벌어가지고 맨날 없는 거야. 다 빠져나가는 거야, 맨날. 다 빠져나가는 거야. 이러니까 없지. 어? 여러분들, 저는 이거 정말 많이 봅니다. 어떤 조직은요, 인원 구성이 잘 돼 있으니까 돈 버는 족족 계속 불어나. 벌어나갖고 그냥 조직이 불어나고. 그러니까 조직장은 돈을 많이 벌어. 어떤 조직은 가보면은 조직장은 죽도록 일하는데 그냥 축내 애들 막 데리고 있는 거야. 은퇴도 안 되고, 나가서 이상한 짓 벌리고 그러니까 조직자가 맨날 개고생하고 피고를 상접하는데 맨날 돈이 없어. 조직자 간지 뭐 10년 했대는데 맨날 땡전 한 푼 없고. 이게 왜냐? 지 재산을 축내는 사람 옆에 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달란트의 비유의 의미야, 여러분들.
이걸 깨우쳐야 돼, 이거를. 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오면 뭡니까? 신랑이 도박에 빠져갖고 무슬지 써. 거지 되는 거야, 그거는요. 도박을 끊든가 사람을 끊든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쵸? 그러니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열심히 벌으면 뭐 합니까? 그쵸? 마찬가지 여러분들.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퀄리티 있는 고객을 많이 보유하는 거라니까. 그럼 퀄리티 있는 고객을 많이 보유하려면 진짜 사람 많이 만나야 돼요. 사람을 적게 만나는 사람은 퀄리티 있는 고객을 많이 보유할 수가 없어.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지게 돼 있어. 그래 사람을 맨날 적게 만나는 영업인들은 찐 고객이 많아지니까 죽도록이라도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 활동량이 그래서 많아야 되는 거야. 활동을 많이 해야지만이 그런 퀄리티 있는 고객들을 찾아내서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활동량이 빈번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거를.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영업을 20년, 10년 했었어도 맨날 후진 고객밖에 없어. 후진 고객밖에 없으니까 맨날 계약도 유지가 잘 안 되고, 계약도 작은 계약 나오고, 뭘 수줘도 감사한 줄 모르고, 뭐 이렇게 되잖아. 고객이 훌륭한 사람이 많아야 돼. 그러려면 활동량이 무지하게 높아야 돼요. 왜 이게 사람 찾기 게임이니까 일종의. 그럼 영업이 저절로 잘 돼, 여러분들. 고액 계약 저절로 나옵니다. 왜? 고객들이 잘 나간 사람 천진데. 이 이치를 깨우쳐야 되니까. 이걸 깨우쳐야 돼, 몸으로 여러분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재산을 불려주는 사람을 곁에 두면 저절로 부자 돼요. 저절로. 내 재산을 축내는 사람, 어떤 사람? 여러분들? 맨날 부정적인 사람 떠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밥 사주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어. 그 어떻게 부자가 돼? 돈 들어오면 족족 싹 빠져나가지. 그쵸? 그럼 당연한 거야, 이거는. 이거는 열심히 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인맥을 다 정리해야 돼, 이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면은 못해, 이거를. 그 겁내가. 어? 이 별게 어려운 게 아닌데 말이죠. 자, 이거 꼭 명심하셔야 나 따라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행운도 불운도 사람으로 통한다, 항상. 시작. 행운도 불운도 항상 사람으로 통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부부 만났나요? 어떤 친구 사귀었느냐? 어떤 선생 만났느냐? 그렇죠? 어떤 배우자 만났느냐? 어떤 자식 가졌느냐? 행운도 불운도 사람을 통하잖아. 그죠?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야. 행운도 불운도 사람으로 통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정말 평생을 같이 갈 사람들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오래도록 같이 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거야. 재산은 사람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을 중요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요, 그냥 그 사람이 인간관계 보면 아는 거야. 보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 만나고, 걔 이상한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의 레벨이 되게 높아. 그 사람 높은 수치에 도달했다는 거야. 이거야. 자기가 딱 비슷한 물에 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파악하고 싶으면요. 돈 쓰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두 가지 딱 보면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한심한 사람 만나는 사람은 한심한 사람이에요. 어, 수준 높은 사람 만나는 사람은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룬 내용은 재테크 강의 때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우쳐야 돼. 이걸 몸으로 깨우쳐야 돼. 그러면 이런 생각 들겠지. 과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돈을 써봐야 하는 거야. 자꾸 투자를 해봐야 돼. 그럼 드러나기 시작해. 실체가. 아, 감사한 줄 아는구나. 되돌려줄 줄 아는구나. 우와, 이 사람이 또 이런 면이 있구나. 드러나요. 안 써본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야. 평생 더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자꾸 100% 써보게 되면 알게 돼. 실체가 드러나. 그럼 그 중에서 평생 가까이 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굳건하게 만드는 거야.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여러분들, 아이,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기적이라는 건 10년 걸릴 일이 1년 만에 벌어져. 1년 만에 벌어질 일이 한두 번. 이거는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야, 항상. 갑자기 어떤 연락이 와갖고 좀 복을 준다는, 맞죠? 항상 행운도 불운도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 인간관계 통달해야 돼. 인간관계 통달해야지만이 부유함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계약해주는 고객을 못 만나면 절대 수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력을 안 해도 갑자기 어느 순간 전화 오더니 누구씨, 신은자 씨 빨리 오세요. 아, 내 동생이 지금 보험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와서 계약 받아가. 그냥 계약 나오잖아. 맞죠? 노력을 안 해도 나온다니까. 그러면 가난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가 일을 안 해서 가라는 방법이 없어, 그거는. 그건 지가 게으른 거지. 열심히 사는데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쵸? 부유함이라는 건 뭐냐면 막 짓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적당히 했을 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들어오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이 상태가 되는 걸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딱 알려주는 거야.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특히 오늘 여러분들 내용은 복습 영상이 올라가면 일하기 싫을 때만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근데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야, 내가 이 사람하고는 평생 같이 가야 할 사람의 10명만 세팅해 놓죠. 저절로 부자 돼. 저절로 부자. 그냥 그 사람들하고 있으면 저절로 부자가 된다니까. 평생 여러분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복 받습니다. 벼락 맞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벼락 먹게 돼 있는 거야. 맛있는 음식 먹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 음식 같이 먹게 돼 있습니다. 라면 먹는 사람 옆에 있으면 라면 먹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명심하셔야 돼. 이거 깨우쳐야 돼. 이거를. 이걸 몸으로 깨우쳐야 돼. 그러면 난 항상 결정하는 거야. 누구한테 갈지. 누구한테 갈지. 재수없는 사람들은 항상 재수없는 사람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그러자면은 자꾸 베풀고 뿌리고 만나보고 자꾸 깨우쳐야 돼. 이러지 않으면은 이 인간관계 이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셨죠? 오늘 내용 여러분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도록 감사를 표현하고서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다 한번 체크해 보라고.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전화번호 뒤져보라고 여러분들. 그럼 본인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척하게 드러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의 행동과 이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시는 우리 미라클의 회원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